안녕하세요. 라리 책방을 오픈하였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리 책방에서는 여러분들과 책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은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에요. 세계 3대 영적 교사인 톨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렸을 때 불우한 시절을 겪고 그리고 사춘기와 청년기의 극심한 우울증을 몇 번 겪으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음으로 솟아오르는 내적 변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서와 강연으로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건데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내 안에 있는 에고라는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그 자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존재에 대한 깨달음, 알아차림이 진짜 내 삶을 떠오르는 그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깨달음을 얻는 희망적인 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희망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제가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한 겹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에고라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나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 에고라는 거는 계속 다른 것과 동일화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동일하고 비교하는 반복을 계속하는 자아라고 합니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요. 이 비교가 내 안에 나를 위한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집착을 하는 존재인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원하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는 불안감, 초조, 그리고 분노, 근심, 그런 결과가 악순환되고 반복이 된다고 해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154페이지를 보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게다가 고통과 부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에고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고는 종종 그것을 쾌감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불안, 초조, 근심, 이게 쾌감으로 오인한대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인 거는 그렇게 에고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무의식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툴레는 이때 무의식을 깨닫고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하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삶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식의 전환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요즘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진짜 나인가? 다양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명쾌하게 그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은 진짜 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에고는 나인 척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와 관찰되지 않는 목소리가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하는데, 그게 감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나인 척 하는 에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관찰되지 않는 그 목소리를 내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느낀 감정은 온전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감정에 또 다른 감정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감정, 생각, 이런 거를 계속 악순환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감정적인 생각이랑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생각이 다 무의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의식,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툴레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무의식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부터 많이 만들어진대요.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무서워했던 상황, 상처라는 그런 감정을 받았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어른 혹은 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런 불안함과 그런 상처에 대한 감정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한 물음을 좀 이끌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면서 그때 그 해소하지 못한 그 감정들에 또 다른 감정과 감정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나면은 불안, 초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장, 그거를 고통체계라고 해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진짜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순식간에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잡을 수 있는 의식을 길러야겠다? 의식의 전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책 236페이지에 보면은 고통체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이 책에서는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거를 관계를 맺느냐가 결정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갈수록 목차를 한번 보면 내적 공간의 인식, 내부의 몸을 알아차리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 이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주는 의식의 전환의 순간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의식으로부터 내가 어떤 외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탐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 자신의 문제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더 신경 쓰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자기 에고의 반영이나 에고 강화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신체적 힘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에 찬 반응을 통해 에고를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것.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것.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을 옳고 상대방을 틀린 것으로 만드는 것. 주목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 일단 이러한 패턴을 자신 안에서 탐지했을 때 이 패턴을 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찰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탐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의식의 전환 있잖아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 그걸 시작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내 안의 나를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나리의 책방 1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